질문인 사람 109번. 109번 없어요? 110번. 110번 다른 반에서는 가끔 질문이 있던데 110번 없으실까요? 없으시면 111번. 자, 111번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 이제 세배각 공식이 여러분 교과 과정에서는 사라졌는데, 요게 이제 간혹 수리논술의 기출문제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111번이랑 112번은요,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요게 이제 간혹 출제가 되는데, 요게 이제 교과 과정으로 유도가 되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공부를 해주셔야지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13번의 질문인 사람. 네, 113번은 질문 없으실 것 같고요. 114번, 회전체의 부피. 자, 회전체의 부피도 마찬가지로요. 요게 이제 교과 과정에서는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요게 교과 과정으로 유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요게 간혹 이제 논술 문제에 또 출제가 돼요. 그래서 114번은 같이 좀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자, 114번, 회전체의 부피 하기 전에요. 교과 과정에서 배웠던 물체의 부피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X축이라는 축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기 위에 어떤 입체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 X축에 이렇게 수직으로 이 입체를 잘라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구분구적법으로 이 입체를 적분을 해보실 건데, 자,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할 건데요. 이 입체를 어디에 평행하게 자르실 거냐면은 X축의 수직으로 자르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치 도마처럼 보인다고 해서 얘를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도마축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요건 이제 교과 과정이에요. 어떤 x에 대해서 이 x에서의 단면적의 넓이가 s라는 함수를 따라간다고 했을 때 이 입체의 부피를 뭐라고 해주기로 했냐면은 이 입체의 부피는 인테그랄 어디에서부터 가시는 거냐면요. 도마축이 시작하는 곳에서부터 도마축이 끝나는 곳까지. 그리고 임의의 x값에서의 도마축에서의 단면적의 넓이를 누구에 대해서 도마축에 대해서 적분해 주시기로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기로 한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건 함수여도 되고 함수가 아니어도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친구를 X축을 중심으로 한번 회전시켰다고 생각해 볼게요. Y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을 때는 똑같이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얘가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다는 얘기는 X축에다가 팔꿈치를 꽂고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면적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되겠니? 원이 나와야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형태의 어떤 꼬리병 모양이 나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와 같은 모양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단면적이 뭐 원이 나올지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S라고 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단면적이 무조건 원이 나오게 되니까 이 단면적은 파이 R 제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단면적에 대해서 잘라주게 되니까 요게 지금 아까 저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넓이 X라는 친구는 얼마가 되냐면 파이 R제곱이 되는데, 그런데 파이 R제곱에서 R에 해당하는 문자가 누구일 것 같아요? 요 Y값이죠. 그래서 요 단면적의 넓이는 파이 Y제곱이라는 친구가 되고 있어요. 여기까지 되실까요? 자, 그러면 인테그랄 어디에서부터? 우리 지금 X축이 여전히 도마축이에요. X는 A에서부터 도마축이 B까지 변할 때 파이 Y제곱을, 요게 이제 XX죠. X에 대해서 적분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이 Y는 어떻게 처리해요? 이 Y는요, Y는 이게 무슨 X라고 나타나게 될 거예요. 예, 요거에서 X로 식을 바꿔서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은요, 하나만 좀 같이 해보죠. 우리 9의 부피를 한번 유도를 해볼까요? 자, 9의 부피 얼마 나와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나오죠. 근데 여러분 9는요, 누구를 돌려주시면 9가 나올 것 같아요? 원을 돌려주시면 9가 나오겠죠. 원을 회전시키면 9가 나오잖아. 그래서 요런 원을요, 한번 회전시켜 보기로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원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회전시킬 거냐면은 0에서부터 R까지 회전시켜서 요거에 2배 해보시면은 9의 부피가 나오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은 요 원은 지금 어떤 애가 되고 있냐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애가 친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함수라고 보실 수는 없죠.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함수가 아니어도 저렇게 회전체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9의 부피는 2배 해주셔야 돼요. 어디에서부터? 0에서부터 R까지 파이 Y제곱을 X에 대해서 돌린 거에 2배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Y제곱 대신에는 누가 들어가 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앞에 2파이 빼시고 Y제곱 대신에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이렇게 들어와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2파이, 자, x에 대해서 한번 적분해 보실게요.
r제곱 x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을 0에서부터 r까지 접근하니까 자, 0 대입하면 어차피 0이니까 r만 대입해 주시면 되시죠. 2파이 곱하기 얼마가 나오니 r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r 세제곱이라는 친구가 나오고 있어요. 얼마예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라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의 부피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체의 부피에서요, 여러 가지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실 수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구의 부피를 회전체의 부피에 대한 식으로 구해보실 수가 있었네요. 115번이 질문인 사람. 자, 115번 수리논술에서는요 거의 한 1년에 한 4, 5개 학교 이상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115번 질문 안 하셔도 돼요. 116번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면 넘어갈게요. 여기까지였니? 아니지? 네, 뒤에 더 있죠? 잠깐만, 어디까지였니? 어디까지였어요? 잠깐만, 뭐라고? 120번? 네. 자, 117번이 질문인 사람. 118번. 보통 둘 중에 하나는 질문하시던데 117번이나 118번에 질문 없어요? 이야, 그러면 넘어갈게요. 119번. 네, 119번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거 부분구조법으로 나눌 때요 n등분 해보실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121번 문제 잠깐만 좀 보실게요. 121번 문제 보시면은 타원의 넓이를 정적분과 무한급수, 부분구조법과 치환적분을 이용해서 구하시는 건데 121번은요 이상한 등분으로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여기 이런 함수 아랫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A에서부터 B까지 항상 아랫부분의 넓이를 구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n등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구해주시죠. 그리고 n등분을 해서 그냥 구해주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 근사값이 나오잖아. 그래서 n을 어떻게 하시죠? 무한대로 날려버리시죠. 그럼 무한등분만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는 n등분을 해주실 건데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오면 절대 n등분으로는 안 나오고요. 2n등분이라든지 3n등분 이런 이상한 등분으로 나오게 돼요. 근데 어차피 n을 무한대로 날려주면 무한등분 하는 거니까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2n등분이라든지 3n등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는 저 타원의 넓이는요 3n 플러스 5등분 이것도 n을 무한대로 날렸을 때 무한등분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한 등분을 해서 푸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실 거예요. 자, 먼저 오늘은 그냥 n등분에 대해서 할게요. 자, 원의 넓이 한번 들어가 보실 건데요. 자, 정적분을 무한급수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좀 3가지 과정을 밟아주세요. 첫 번째, 어떤 과정을 좀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쉽거든요. 첫 번째는 델타 x부터 구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k번째에 있는 x가 누구인지를 구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가 원하는 식의 리미트 시그마 값을 써서 식을 정리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보실게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요 누굴 가지고 있을 거냐면 어떤 원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4분원에다가 4배 해주시면 되시죠. 그럼 4분원의 넓이를 구해보는 걸로 할게요. 0에서부터 r까지 이런 4분원의 넓이를 구해서 야, 그러면은 원은 원래 함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1, 4분면에서는 뭐처럼 보이니? 함수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y는 fx라는 함수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1, 4분면에서는 함수처럼 보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n등분을 하실게요. 여러분 오늘만 n등분 하고요. 다음부터는 이상한 등분하는 것도 같이 연습해 보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출발하는 점이 x제로에서부터 무조건 출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n등분 하셨죠? 그러면 여기는 x1이에요. 등분이어야 돼요, 여러분 항상. 등분이에요. 같을 등자예요. 그래서 항상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주셔야 되시고 그럼 여기가 x2 이런 식으로 가서 자, 그러면은 2등분 했을 때 2에서 끝나고 3등분 했을 때 3에서 끝나죠. 그럼 n등분 했으니까 r이 언제 끝나야 돼? x, n에서 끝나줘야지 되는 거예요. 자, 왼쪽을 높이로 하실 수도 있고 오른쪽을 높이로 할 수도 있는데요. 왼쪽을 높이로 해서 이런 식으로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오른쪽을 높이로 해서 구하셔도 되는데 왼쪽을 그냥 뭐 이렇게 그린 김에 왼쪽을 높이로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친구는 뭐가 돼요? n 바로 옆에 있는 애니까 xn-1이라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델타 x가 뭐냐면은요 공통적으로 곱해지는 길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노란 넓이를 다 더해주셔야지 될 거란 말이에요. 밑변 곱하기 높이를 다 더하셔야지 되거든요. 자, 밑변의 길이가 다 공통적으로 델타 x라고 보시면 되세요. 공통적으로 곱해지는 길이. 야, 그러면은 처음에 이 값은 뭐야? x0에서의 함수값이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해주실 수가 있냐면은 fx0라고 놓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만큼의 길이는 그러면은 뭐예요? x1에서의 함수값이지. 그래서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은 x1에서의 함수값. 아, 그러면은 쭉 가서 이건 x2에서의 함수값. 자, 마지막 높이가 어디서 나오나요? 마지막 높이는 xn-1에서의 함수값에서 나와요. 자, 이거는 왜 그렇죠? 왜 n에서의 함수값이 안 나오고 xn-1에서의 함수값이 나와요? 왼쪽을 높이로 했기 때문이에요. 오른쪽을 높이로 하시면은 xn에서의 함수값이 마지막 높이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씩 이제 써보자. 델타 x부터 써보라고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를 몇 등분을 하고 있어요? 0에서부터 r까지의 거리를 n 등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r 나누기 n이라고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k번째 있는 x가 누구인지를 볼게요. 요건 좀 외워주시는 게 좋은데요. 자, 보시면 x1이라는 친구는 x0에서 델타 x를 한 번 간 친구예요. x2라는 애는 x0에서 델타 x를 두 번 간 친구예요. 그러면은 xk라는 친구는 x0에서 델타 x를 k번만큼 간 친구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그 모든 문제에서 다 변하지 않고 똑같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좀 외워주시는 게 좋고요. 자, 연세대학교 기출문제에 보면은 x2k-1, x 3k 플러스 1 이런 거를 넣어서 계산을 해주기도 했어. 그러면은 그냥 k 대신에 만약에 x 2k-1을 구하고 싶다. 그럼 k 대신에 이 식에다가 2k-1만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윗식에서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x0가 지금 얼마죠? 0이라는 친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0 더하기 델타 x가 누구? n분의 r. 자, 이렇게 해서 대입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식을 이끌어내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리미트 시그마 써보시면 되죠. 리미트 시그마. 자, 여러분 밑변 곱하기 높이를 다 더하셔야지 되세요. 밑변이 얼마인데요? 델타 x예요. 요게 지금 우리는 모든 이 밑변 곱하기 높이라는 사각형의 넓이를 다 더해보고 싶단 말이야. 델타 x가 밑변의 길이이고요. 그리고 높이는 kxk에서의 함수값이 높이로 나오고 있어요. 요게 지금 높이. 그러면은 델타 x 밑변 곱하기 높이가요. 요게 지금 하나의 그 사각형의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야,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높이가 어디서 나왔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0에서부터 나오고 있죠? k는 0에서부터 출발해서 마지막 높이가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n-1의 높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그리고 n을 무한대로 날려주시면 이 친구는 어떤 친구가 되는 거냐면은 0에서부터 a까지 이런 y값을 x에 대해서 적분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은요, 이거를 좀 더 예쁘게 써봐. 그럼 만약 여러분들이 오른쪽을 높이로 했을 경우에는 k는 1부터 n까지 봐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3n 플러스 5등분이나 뭐 2n 마이너스 4등분 이런 이상한 등분 했을 때는 식이 다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런 것도 다 할 줄 아셔야지 되세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0에서부터 n-1까지 f, xk 대신에 누구를 써주시면 요거를 써주실 수가 있잖아요. n분의 rk. 그 다음에 델타 x 대신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대입만 해주시면 되니까. 자, 요렇게 예쁘게 식을 나타내 보실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이해되실까요? 네, 요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치환 적분도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지금 이거 적분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x는 0에서부터 x는 a까지 y를 x에 대해서 적분하시면 되세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보통 뭘 하시냐면요. 자, 이거요. 잠깐 필기하지 마시고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자,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시냐면은 y를 막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플러스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쓰시거든. 별로 추천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냐하면은 그나마 얘는 이제 원이기 때문에 그나마 식이 좀 덜 복잡한데 그러면은 나중에 타원 들어가시면 진짜 복잡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냥 여기서 바로 치환하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 제곱 더하기 제곱이 1이 되는 게 누가 있니? 코사인 제곱이랑 사인 제곱이 있지. 그럼 여기에서 바로 치환하시면 x 대신에 누구를 써요? r 코사인 세타. y 대신에는 누굴 써요? r 사인 세타를 이렇게 한번 써보시는 거야. 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그냥 세타로 치환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다가 루트 같은 거 쓰지 마세요. 루트 쓰지 마시고 그냥 바로 치환하는 거야. 어떻게? 자, x가 0이었을 때 이제 다 세타에 대한 식으로 나와야 돼요. x가 0이었을 때 세타값 얼마죠? 2분의 파이죠? 네, 세타는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x가 a야.
뭐야 이거 왜 A야? 야 너네 왜 가만히 있냐? 이거 X R이지? 여기서부터 R까지. 야, 니네 왜 가만히 있어? 자 X가 R이야. 그러면은 세타 얼마야? 0이죠. 그래서 0까지. 자 Y 대신에요. 루트 이런 거 쓰지 마시고 그냥 얘를 바로 갖다 쓰란 말이야. R 사인 세타. 루트가 등장할 일이 없어요. 문제에서부터 아예 처음부터 나오지 않으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누구도 바꿔줘야 되냐면은 dx도 바꿔주셔야지 되거든요. 자 이거 음함수 해보자. dx는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d 세타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d 세타를 이렇게 써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루트 하나도 없이 식을 되게 편하게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앞으로 제발 이렇게 하세요. 특히 타원 적분하시는 문제가 노트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타원 적분하실 때 막 그걸 막 루트 써서 하면 너 진짜 힘들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숙제로 타원 적분하는 걸 해오실 거고 질문 없어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요. 봐봐. 큰 데서 작은 데로 가고 있고 마이너스 붙으니까 불편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위아래를 바꿔요. 그리고 마이너스 떼버려요. R제곱은 상수니까 앞으로 빼주시고 사인제곱 세타 적분 불가능하죠?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로 바꿔서 적분을 해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2분의 R제곱 자 요거 세타에 대해서 적분해 봅시다.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2세타를 여기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해 보니까 0 대입하면 둘 다 0되니까 이거 대입할 필요도 없고요. 2분의 파이 대입했을 때 얘가 0돼요. 그럼 이거 완전히 날아가죠. 그럼 여기만 2분의 파이 대입하면 된다는 거니까 4분의 파이 r 제곱이라는 식을 얻어낼 수가 있고 요거에 4배 해주시면 원의 넓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구해봤고요. 그러면 얘들아 나 이거 하나만 좀 더 해줄게. 왜냐면 이게 이제 노트에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게 이제 한번 연대에서 출제가 됐을 때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도 이게 한 번만 제대로 배워두면 제대로 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애들 되게 못 풀더라고. 그래서 이거요. 일반적인 식에 대해서 하나만 좀 더 해드릴게요. 필기 하든 말든 그거는 네 맘대로 하시고요. 하나만 좀 더 해드릴게요. 근데 내가 여기다 쓰면 저쪽이 안 지치고 보이니? 안 보이지? 그럼 저쪽으로 칠판 지우고 해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다시 와서 해드릴게. 아니 여기는 칠판이 왜 이렇게 갈아놓는 거야? 자 이제 이거 한 번만 더 연습해 보실게요. 뭐냐 하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인 fx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적분과 무함수 국수에 관한 식을 좀 유도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오늘 그렇게 풀어도 여기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애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기에서 A에서부터 B까지를 한번 적분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 Y는 SX라고 할게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구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요거 좀 복습 좀 열심히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이게 한 번만 제대로 배워주시면은 나 되게 약장수 같지? 약 한 번 잡숴봐. 자 요렇게 n등분을 좀 해볼게요. 자 n등분 아닌 거는 다음 주에 해보고요. 오늘은 n등분을 좀 해보자. 이거 색깔 되게 이쁘다. 왜 얘만 색깔이 다르냐? 느껴져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까는 우리가 왼쪽을 높이로 했었잖아. 그럼 이번에는요 오른쪽을 높이로 해볼래? n등분 해볼래? 야, 나 그럼 니네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n등분 할래 아니면 2n등분 할까? n등분! 그래요. 그냥 n등분 하자. 자, 다음 주에 이상한 등분 하고요. 오늘은 좀 저 평범한 등분 합시다. n등분 할게요. 그리고 아까 왼쪽을 높이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오른쪽을 높이로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을 높이로 하면은 이런 근사값이 나오게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이런 근사값을 지금 구해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적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n을 무한대로 날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출발하는 거 항상 뭐라고? 제발 외워. x0 그 다음에 x1 2 3에서부터 쭉 가서 n등분 했죠. xn-1 마지막에 끝나는 게 xn에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뭐부터 알아달라고 했니? 델타 x부터 구해보라고 했죠. 델타 x가 뭐대요 여기에서?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밑변의 길이가 공통적으로 곱해지고 있잖아요. 자 밑변의 길이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항상 같은 길이가 곱해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만큼이 델타 x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의 길이를 몇 등분을 하고 있니? a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를 b에서부터 a까지의 길이를 n 등분을 하고 있어요. 델타 x 먼저 쓰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k번째에 있는 x 이거 변하지 않는다 그랬지? x0에서부터 델타 x를 k번만큼 가주시면 되세요 라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 문제에서는 x0가 얼마야? a죠. 그리고 델타 x가 얼마예요? 위쪽에 써놨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해주시면 된다고요? 시그마, 리미트 시그마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자, 시그마는요 항상 위아래를 맨 나중에 쓰시고요. 시그마를 좀 쉽게 하시려면은 메이시 먼저 쓰시는 거예요 항상. 자, 밑변이 얼마예요? 델타 x야. 그 다음에 높이가 누구예요? xk에서의 fx의 값이야. 밑변 곱하기 높이를 다 더해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얘를 첫 번째 높이로 잡았잖아. x1에서의 높이가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높이가 xn에서의 높이거든요. 그럼 k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주시면 되세요? 1에서부터 n까지 가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뭐가 되냐면 a에서부터 b까지 fx를 적분해준 식이 나오게 돼요. 자, 그대로 이제 한번 옮겨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익히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식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한꺼번에 모든 거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과정을 좀 거쳐달라는 거야. 자, xk 대신에 누구 쓰실 수 있어요? a 더하기 n분의 b-ak. 그 다음에 델타 x 대신에 누구 쓰실 수 있어요? n분의 b-a. 네, 이렇게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식이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델타 x 먼저, 그 다음에 xk, 그리고 리미트 시그마 써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네, 요거 좀 얘랑 그리고 아까 원의 넓이 한 거, 원에 이렇게 적용시켜서도 좀 연습 좀 많이 해보시고요. 참고로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이제 보통 이런 거를 이제 사실 배우면 별거 아닌데 이게 지금 기호가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잖아.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우리가 엄청난 수학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적분과 무함수 단원 처음 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 이거 뭔가 싶었잖아요. 근데 막상 보니까 별거 아니었거든. 별거니? 아 별거구나. 그렇구나. 야 내가 올해 몇 년도지? 2021년이지. 2016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정말 미친 평가원 모의고사였는데 왜 미쳐 있었냐면은 이과랑 문과가 둘 다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문과 수학 오답률 4위 문제가 뭐였는지 좀 보여줄게. 말이 되니? 너무 하잖니. 그리고 fx가 주어져 있었고요. 당연히 다음 함수로 이게 문과 오답률 4위. 서로가 서로를 무시했던 해예요. 2016년도. 야 어떻게 저걸? 자 그리고 이과 오답률 4위는 그때 뭐였냐면은 지금은 안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표본 비율을 이용해서 모비율을 추정해보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모평균을 추정하는 것만 나오는데 하여튼 뭐 그게 나온 적이 있었어.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본 비율을 이용해서 모비율을 추정하는 거는 식만 외워주시면 되는데 이과는 이제 그런 식 안 외워요. 그냥 수능 직전에 확 외워버리고 말지. 그렇다고 뭐 원리를 딱히 공부하지도 않아요. 뭘 공부하는 거지 대체? 아무튼 그래서 이과도 문과를 무시하고 문과도 이과를 무시했던 엄청난 해였어요. 난 보고 믿을 수가 없었어. 아니 어떻게 이게 오답률 4위일 수가 있지? 이게 그럼 네 번째로 어려운 문제라는 거 아니야? 말이 되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여튼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